KBS는 국회에서 지적을 해야만 움직이는 기관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3년 동안 들고 있습니다. 반칙을 해서 벌금을 냈는데 이제 룰 바꿨고 반칙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지금 접근하시는 거라면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공영방송으로서 국책방송인 대북 라디오 방송을 소홀히 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패는 칼보다 강하다, 문화는 평화의 상징이다, 이 부분에 동의하시죠? 예. 네. KBS 공영방송으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방송을 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북 라디오 방송인 한민족 방송도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북 라디오 방송이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생각하고 있고 공적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북한의 도발 수위가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2018년도 9월 19일에 남북 군사합의 이후 처음으로 북한 군용기들이 비행금지 구역까지 근접 비행을 하고 있고요. 14일 하루 동안 560여 발의포를 쐈습니다. 우리 정부도 좀 대응을 검토 중이긴 합니다만 자기 국민 인질로 삼고 또 협박하는 북한 정권 비위 맞추는 일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최소 711억 원의 국민 세금을 들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졌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화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독재국가 권력자의 비율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잘못된 권력에 저항을 하고 자유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BS 한민족 방송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 한민족 방송을 듣는 이유가 인기가요 프로그램이라던가 예능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북한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들키면 목숨이 위험해도 라디오 듣기 위해서 위보를 뒤집어 쓰고까지 주파수를 맞춘다, 밤을 새워 듣는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북한도 대북 라디오 방송의 힘을 알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은 서울인 평양조차 하루에 7시간만 전기를 쓸 수 있는 어려운 사정임에도 매일 10시간 이상 대북 라디오 방해 전파를 송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안용환 방통위 부위원장님. 네. KBS에서 대북 라디오 방송을 허가받지 않은 기술을 통해서 6년 넘게 몰래 운영하다가 2번 적발된 적이 있죠. 어느 정부 때입니까? 네, 18년, 1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 당시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적해서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네. 과기부가 3년마다 하는 정기검사는 미리 알려주고요. 조사하러 가기 때문에 그때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척 하다가 국회에서 우리 당 요청으로 불시 점검을 했을 때 들킨 겁니다. 김희철 사장님. 예. 네. 방통위 행정처분 이후에 과기부에 요청하셔서 허가받지 못했던 기술 고시 바꿔서 허가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괜찮은 겁니까? 그 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고효율 변조 모드라고 표현하는데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해도 전력량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으로 방송의 효과, 전파 범위 이런 부분이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김 전혀 이렇게 사장님,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사장님, 예. 그 일 알고 있어서 일부러 뺀 거고요. 예. 제가 김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 사건 이후에 KBS가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 기술 쓰고 있다라는 답변, 이건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만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질문한 건 아니겠습니까? KBS는 국회에서 좀 어떤 지적을 해야만 움직이는 기관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3년 동안 들고 있습니다. 반칙을 해서 벌금을 냈는데 이제 룰 바꿨고 반칙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지금 접근하시는 거라면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정기 점검을 받으니까 괜찮다고 변명하지 마시고 또 이거 주파수 문제 없다라는 거 이미 밝혀진 거고 그 얘기 묻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전에도 똑같이 거짓말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을 믿지 못하는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 KBS는 그래왔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시 점검을 위해서 전파법 개정을 할 수 있는데도 과기부는 그런 노력을 안 하셨고요. 또 한 번 속아 넘어 놓고 가만히 있는 과기부나 또 묻어가는 KBS나 똑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으로서 국책방송인 대북 라디오 방송을 소홀히 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KBS 매출액 절반인 6,862억 원이 우리가 낸 수신료입니다. 국민들이 내셨던. 국민의 세금 아깝지 않도록 큰 믿음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이게 조금 전까지 계속 말씀하셨던 공적 책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북 라디오 방송 운영 관련해서 점검 실태조사 강화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부위원장님, 네,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 라디오 방송 관련해서 예산은 평균적으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줄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도 줄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평균 3억 원 정도 줄었고요. 또 방송 내보내느라고 전기요금 등에 쓰이는 송출비가 평균 13억 원 줄었어요. 제가 KBS 관계자께 들었는데 계속 이 예산이 줄면 전기요금 때문에 방송을 제대로 못한다고 애원했는데도 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 앞에서 KBS 망신을 주고 벌금을 내게 하고 방송 잘하려고 예산 좀 지원해달라니까 뒤에서 예산을 오히려 깎고 잘하라는 건지 못하라는 건지 앞뒤가 너무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KBS 사장님, 이제 방통위와 협의해서 예산 내용을 좀 포함한 대북 라디오 방송 활성화 방안 종합 감사 전까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